한 장의 역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임진년인 1592년 6월 7일 조선수군이 거제도 북단의 영등포 앞바다에서 외적의 대형 함선 5척과 중선 2척이 율포에서 나와 부산 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벌어졌던 사천포 해전이나 당항포 해전에 비하면 전투의 규모가 작았던 율포 해전은 그 결과가 일방적이었습니다. 이 율포 해전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6월 6일 새벽 전라 좌수사 이순신 장군의 명령을 받고 방답첨사 무의공 이순신이 당항포 앞바다를 향해 출전하게 됩니다. 무의공 이순신은 충무공 이순신과는 이름의 한자가 다르고 본관은 왕족인 전주 이씨로 양녕대군의 7대 손이었습니다. 방답첨사 이순신이 이끄는 함선이 당항포 앞바다에 진입하자 포구 앞에 조선수군이 일부러 부수지 않았던 함선 한 척이 있었고 그 함선에 승선한 왜군이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조선수군이 나타날 것이라는 상상을 못할 것이라 여긴 첨사 이순신은 왜군이 전투태세를 갖추기 전에 적선을 향해 함포 발사를 명령합니다. 공격을 받고 도망치려는 적선을 추격하여 배를 바짝 갖다 대어 갈고리를 던지게 했고 적선을 갈고리로 붙들어매어 바다 쪽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일본군의 절반 이상이 바닷물 속으로 투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차별로 퍼붓는 조선수군의 공격에도 혼자 의연하게 서 있는 왜군 장수가 있었습니다. 왜군 장수는 나이가 대략 24, 5세쯤 되어 보였는데 체격이 건장했고 복식이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는 칼을 잡고 홀로 서서 죽지 않고 남은 부하 8명을 지휘하여 대들어 싸우면서 끝내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첨사 이순신이 나서 화살을 쐈고 왜군 장수는 그 화살을 맞고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첨사 이순신은 물에 빠진 왜군 장수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했고 나머지 8명의 왜군들도 군관등이 활을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첨사 이순신은 불화살을 쏴서 왜군이 타고 있던 함선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첨사 이순신이 좌수사 이순신에게 승전보고를 올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경상우수사 원균과 남해 현령 기효군 등이 나타나 졸장부의 모습을 보이고 간 것입니다. 첨사 이순신의 군사들이 마지막에 불화살을 쏘아 적선을 불태우고 있을 때 원균 등이 나타나서는 이미 죽은 왜적들을 찾아다니며 왜적 50여 수의 머리를 거두어 간 것입니다. 결국 다음 날인 6월 7일에도 다른 부하들로부터 좌수사 이순신에게 같은 내용의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가덕도 앞바다로 나간 부하들이 한 배에 타고 있는 왜적 3명을 발견하여 2명의 군사가 왜적을 쏘아 죽이고 머리를 베었는데 난데없이 나타난 경상우수영의 군사들이 그것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이에 이순신의 불만을 토로하는 부하들이었고 이순신은 이들의 공을 모두 기억해두었다가 조정에 올릴 장계에 반드시 기록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에 나간 병사가 전쟁에서의 공을 증명하기 위해서 적의 목을 베어서 바치는 것이 오랜 관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충무공 이순신은 부하들에게 적의 목을 베어 들고 오지 않았더라도 죽을 힘에 다해서 싸운 자를 으뜸가는 공로자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선조에게 올리는 장계에서도 이를 적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원균이나 그의 부하들이 사망한 적군의 수급을 확보하기에 연연했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는데 선조는 이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이 올리는 장계의 내용에서 누가 며칠 베고 누가 며칠 죽였다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지 않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적의 머리를 바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지럽게 싸우는 와중에 누가 몇 명을 사살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며 설사 알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해도 어떤 근거로 그 말을 믿을 것이냐고 합니다. 이순신의 보고 방식에 대한 불만을 비만기에 적어 비변사에 내리기도 했던 선조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12년이 지나서도 이순신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임진년의 6월 7일로 돌아가서 이순신의 함대가 거제도 북단의 영등포 앞바다에서 왜군의 함선들을 발견한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척의 왜적 함선들이 부산 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발견한 이순신은 즉시 추격을 명령합니다. 여러 전선이 역풍에 노를 재촉하여 거리가 오리쯤으로 좁혀지자 왜적은 배 안에 실은 짐들을 모두 바다에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우후 임원구가 대형 함선 한 척을 납포하고 한 척을 불태웠고 우척 후장 김왕과 좌척 후장 정운, 중위장 어영담 등이 힘을 합쳐 외선 5척을 격파하고 수많은 왜적의 목을 베었습니다. 불리한 전세에 무트로 도망간 왜장 구루시마는 끝내 자결을 했고 이순신의 함대는 제2차 출전에서의 마지막 전투도 비록 소수의 왜선을 상대한 것이지만 일방적인 승리로 끝내게 됩니다. 이렇게 2명의 이순신은 각자 죽을 힘을 다해 전투에 임하며 왜적들을 격파하는 것에 힘쓰고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 원균은 적의 수급을 베는 것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균은 이후 벌어지는 여러 전투에서 조선수군이 전멸당하거나 함선을 탈취당하는 등 여러 행적을 남기는 졸장부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충무공과 무의공 2명의 이순신이 임진왜란을 거치며 벌이는 다양한 활약과 그와 상반되는 모습을 남기고 간 원균의 이야기는 다른 역사의 장에서 계속됩니다. 구독해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